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 나라가 온통 조국 사수와 조국 사퇴로 갈라져 어지럽습니다. 급기야 진영 대결의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소모적인 세 대결로 민생은 실종되고 중대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민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마저 묻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노동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경제단체장들의 건의에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 네 단체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을 만나 2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이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규제 완화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완화입니다. 재계는 기회 있을 때마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라면서 규정 완화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문제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라는 점입니다. 이를 완화할 경우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자칫 대형 사회적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이 법들이 제정된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상기해 봐야 합니다. 화평법은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를 정부에 등록 신고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1,400여 명이 숨진 참사가 벌어진 뒤에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화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가스 파이프 연결 이송 도중에 불화수소 8톤이 누적돼 마을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친 비극적인 사고 뒤 죄정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8월 31일 피해가 처음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원인 미상 간질환 폐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입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한 피해자만 6,400여 명에 사망자가 1,4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온갖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도 가습기 살균제로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 정부가 규정한 피해 질환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합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의 잠재적 피해자는 30만 명에서 50만 명에 이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아무개 씨는 2009년 2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2009년 1월 갑자기 숨쉬기 어렵다며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간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3살과 1살이던 두 딸도 폐 기능이 떨어졌고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최 씨와 첫째 딸은 4단계, 둘째 딸은 2단계 가습기 피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옥 씨는 가습기 살균제를 팔면서 아이에게도 안심이라고 광고했었습니다. 최 씨도 몸이 아프고 우울증까지 와서 1년 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박아무개 씨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입니다. 박 씨의 아들은 2012년 1단계 피해 판정을 받았고 딸은 2015년 뒤늦게 2단계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박 씨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을 텐데 그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죄스러울 뿐이라고 한탄합니다. 2차례에 걸친 수사가 진행됐지만 옥시 레키펜 기저의 영국 본사와 외국인 임직원, 제품 허가를 내준 정부 부처 책임에 대한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윤에만 눈이면 기업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들은 원료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을 허투루 하고 보고서까지 위조하면서 서둘러 완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들의 잘못을 감시해야 할 공무원이 뒷돈을 받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해 증거인멸을 돕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뒷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방조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의 1차적 가해자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의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보다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기에 급급해왔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재계가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옳을까요?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되레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계의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정부 쪽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이후 정부가 내놓을 정책을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고 불길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지 재계와 유착하여 안전 규정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가습기 살균제가 군대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며 이로 인해 폐질환이 발생한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참위 조사 결과 육해 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 기관 최소 12곳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아무개 씨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국군 양주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폐섬유화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군대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병사들과 직업군인 중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된 자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부가 진작 조사했어야 마땅한데도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이후 8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실태 조사가 없었습니다. 전수조사는커녕 피해자 신고센터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군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방치하고 회피한 무책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해도 시원찮은데 하물며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의 숫자 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절대 안 됩니다.